혹시 요즘 손이 자주 떨리시나요? 컵을 들 때, 글씨를 쓸 때, 젓가락질을 할 때 손끝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이 드시나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그 손떨림 단순한 수전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초기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이어린입니다. 저는 25년째 신경과 진료를 해오고 있는 건강 전문의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합니다. 선생님, 요즘 손이 자꾸 떨려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떨림 가만히 있을 때 더 심해지시나요? 혹시 걸음걸이도 달라지셨나요?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전증이 아닐 수 있겠구나.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과 수전증과의 차이점, 그리고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관리 루틴까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에서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점점 사라지면서 몸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떨리고 굳어지는 퇴행성 신경 질환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초기에는 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들이 파킨슨병의 초기 신호일까요? 지금부터 7가지 대표적인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떨림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한쪽 손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떨림이 규칙적이며 알약을 굴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 떨림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더 심해지기도 하며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기도 합니다. 단순한 수전증과는 달리 움직일 때보다 쉴 때 더 떨린다는 것이 핵심 구별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이 느려지는 서동증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동작 하나하나가 둔해지며 옷을 입거나 단추를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걸을 때 발이 바닥에 붙은 듯한 느낌이 들고 움직이기 전에 잠깐 멈칫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근육 경직입니다. 몸이 뻣뻣해지고 움직일 때 저항감이 느껴지며 특히 팔, 다리, 목 주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통증이나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일상 동작이 제한됩니다. 경직은 한쪽에서 시작해 점차 양쪽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으며 움직일 때 마찰이 느껴진다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단순한 근육통과는 다르게 움직임 자체가 둔해지고 뻣뻣해지는 느낌이 지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네 번째, 걸음걸이 변화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고 발을 끌듯이 걷게 되며 한쪽 팔이 흔들리지 않거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안정함을 느끼고 방향을 바꿀 때 몸이 따라오지 않아 중심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전보다 걷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라는 가족의 말이 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표정 감소입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굴 근육이 굳어 표정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가면 얼굴이라고도 부르며 웃거나 놀라는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서 요즘 왜 이렇게 무표정해졌어? 라는 말을 듣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예전보다 표정이 굳어 보이고 눈 깜빡임 횟수도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표정 변화는 뇌의 움직임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목소리 변화입니다. 말소리가 작아지고 단조로워지며 발음이 뭉개지거나 말이 느려지기도 합니다. 특히 전화 통화 시 상대방이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대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며 감정 표현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피로나 감기와는 다르게 지속적으로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이 느려진다면 신경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7번째, 글씨체 변화입니다.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빽빽하게 써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소자증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괜찮다가 쓸수록 글씨가 작아지는 것이 특징이며 줄 간격도 좁아집니다. 이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글씨체가 달라졌다는 말을 들었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글씨는 뇌의 움직임 조절 능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수전증과 파킨슨병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수전증은 무언가를 할 때 떨림이 나타나고 양손 대칭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파킨슨병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림이 나타나며 한쪽 손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또한 수전증은 떨림 외에 다른 증상이 거의 없지만 파킨슨병은 느린 움직임, 경직, 걸음 변화 등 다양한 증상이 함께 나타납니다. 혹시 이런 증상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래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손이나 발이 떨린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졌다. 글씨가 점점 작아지고 빽빽해졌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이 느려졌다. 표정이 줄고 무표정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한쪽 팔이 잘 흔들리지 않는다. 몸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 저항감이 느껴진다.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루틴을 실천해야 할까요? 파킨슨병은 완치는 어렵지만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입니다. 걷기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리듬감 있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크게 흔들고 보폭을 넓혀서 걸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손과 발을 자주 움직이는 루틴 만들기입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공 쥐었다 펴기, 발목 돌리기 등 미세 운동을 자주 해주는 것이 뇌 자극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뇌 건강 식단 실천하기입니다. 항산화 식품인 블루베리, 브로콜리,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들기름을 자주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수면 루틴 정리하기입니다. 수면 중 몸을 크게 움직이거나 꿈에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수면 위생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정기적인 신경과 진료받기입니다. 단순한 떨림이라도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단을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도파민 분비를 억제하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명상, 음악, 산책 등으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이 떨린다고 모두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이런 증상들과 함께 온다면 절대 그냥 넘기셔선 안 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손의 떨림, 걸음걸이, 표정, 목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잘 아는 가족의 눈입니다. 손은 우리가 평생 써야 할 소중한 기관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니어링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